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직까지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한테 가감없이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때 한번 부탁드리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나왔냐를 보면은 한국 조선사마저 이제 중국산 쓴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대급 공포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철강이랑 우리나라 철강사들이랑 이제 조선사들은 거래를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이 후판이라는 그 강판을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에서 배를 만드는데 이 후판을 사용해야 되는 비율은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철강사에서 영업이익률의 한 10%는 후판에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판이 철강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줄다리기가 조금 가격 협상에 대해서 줄다리기가 조금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영향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좀 큰지를 봤는데, 원래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있잖아요. 조선사들은 대형 조선사들이랑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조선 대형사에서는 이 중국산 후판은 그 총 사용 비중의 20%만 쓰고 나머지 80% 후판은 한국산 후판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60% 정도 중국산을 쓰고 나머지 50%는 한국산 후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철강사들의 주요 매출처는 이 대형 조선사들이었는데, 원래 이 20% 사용량을 고정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후판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깰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후판 20% 사용량 마지노선 깨질 듯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깨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 있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중국 철강 대비해서 품질 면에서는 조금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랑 이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뭐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선박을 만들 때도 이제 해운사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넣게 되는데, 이 해운사에서도 원래 과거에는 이 중국산 후판 비율을 한 20%씩만 고정을 좀 해달라, 약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중국 철강이랑 한국 철강의 그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는다는 것들도 이제 해운사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볼 때는 품질보다는 이제 물량으로 밀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점점 중국도 기술력과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도 다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기술력과 품질이 올라오는 거 우리 진짜 이제는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영업사와 철강사의 영업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조선사의 영업이익이 해로 갈수록 커지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철강사의 영업손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딱 상반된 표로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에 조선사들은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만큼 이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격, 원자재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철강사들은 우하향하는 만큼, 매출이 하향하는 만큼 우리 철강 좀 계속 써달라고 이제 협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갑과 을이 나눠지게 되는데, 갑은 누구예요? 조선사죠, 갑. 어쨌든 돈을 잘 벌고 협상 여력이 높은 거는 조선사일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철강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탁해야 되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요번 2024년 하반기 후판 협상 가격 협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월이나 7월께 끝났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후판 가격 협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후판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톤당 90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그 초반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요번에 상반기에는 90만 원대 초반까지 낮아졌었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 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7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후판이랑 지금 가격 차이가 한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한국 철강을 계속해서 유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랑 품질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20-30%의 마진을 손해를 보고서 굳이 한국 철강사를 써야 될까라는 게 이제 조선사에서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조선사들이랑 철강사들이 의리로서 이 중국산 철강 후파는 일정 수준만 받고 나머지는 너네 한국 철강사들로 좀 채워줄게. 약간 요런 상태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렇게 의리 지켜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철강사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도 이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살 바에는 중국산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배를 주문하는 해운사가 과거에는 중국산 쓰지 말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한국에 있는 철강사들이 계속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뉴스 자체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다른 이제 철강사들, 뭐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세아특수강, 제강 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임은 뭐 분명하죠. 이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포스코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최선은 일단은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있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24일 이평선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눠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담아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저도 포스코홀딩스 지금 분할로 매수하고 있다고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35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1차 매수를 했고 나머지 분할 매수 구간과 다시 돌파했을 때 돌파 매수 구간 제가 싹 다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대로 이행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뭐 제 뷰를 따라오신다면은 제가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개인적인 각자들의 뷰가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저도 이제 추가 매수 고려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업황적으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아예 지금 뭐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업황에 대한 개선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2차전지 부분에서 어떠한 밸류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를 더 키우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는 표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한 2,000명이 넘게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신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가감없이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취소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솔직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25년 시점에서는 반등이 어렵고 26년까지 봐야 된다는 거를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25년 때는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만약에 제가 말하게 되면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는 굉장히 욕을 하고 저한테 이제 쌍욕 소위 말해서 쌍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원하지 않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25년에는 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거를 일단 말씀은 드려야겠고 근데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별도의 링크를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구독자를 지키는 길과 동시에 이제 저의 채널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장 선생의 지금까지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를 커버해드렸었던 장 선생의 개인적인 2025년도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뷰가 궁금하신 분들, 영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설문창이 나와요. 설문창 밑에 보시면은 1번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칸에 네 번째 선택지에 포스코홀딩스 미공개 영상 받기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제가 오늘 바로 촬영을 해서 비공개 링크를 걸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시점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손실 복구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담아 놓을 거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2025년에는 포스코가 어떤 전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그냥 공개 방송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2025년 때 포스코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해 놓으셔야 대비랑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공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미공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장 선생의 이런 뷰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추가 매수나 추가 뭐 매도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목표가나 그런 것들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실된 유튜브로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뭐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2025년 뷰 그 진심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4번 칸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연락처는 여러분들 이거 오기 없이 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따로 발송 드릴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회신 받으실 연락처는 반드시 오기 없이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저한테 조금 개별 종목 고민이나 아니면 뭐 응원글들 같은 거 저한테 남겨주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요거는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것들 이건 자유롭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작성 다 되셨으면은 밑에 있는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영상 링크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저도 직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2025년 때는 약간 조금 우리가 재미를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 주말에 또 영상을 올릴 건데 여러분들 주말에도 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이 대변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업황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주가를 이렇게 꽉꽉 누르고 있는 부분은 시장 지수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이 오게 되면은 그 반등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꺼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